우리가 투자할 때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든다면 기업에 대한 분석, 성장성, 수급, 테마, 기간, 짧게 볼 거냐, 길게 볼 거냐, 단타, 스윙, 중장기, 그리고 손절가, 비중, 분할 매수, 지지와 저항, 의미가격대, 정말 다양하게 분석해서 최종적으로 종목 선정을 하죠. 자, 근데 그거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은 로또스라는 종목이에요. 나는 의미가격대를 여기 잡을 거야. 왜? 자, 보니까 이 종목이 중심. 자, 기준, 저항, 저항, 저항. 근데 오늘 뚫었어. 그래서 나는 의미 있는 가격대를 돌파한 양봉의 시초가를 손절가 잡을 거야.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다른 분은 나는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장기적 흐름이 이탈되면은 그때 자를 거야. 나는 더 여유롭게, 더 길게 볼 거야. 정말 다양하게 다르죠. 자,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잡으신 분은 여기 잘라야 돼요. 왜? 여기 잡았기 때문에. 근데 여기 안 깨지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아래를 잡으신 분은 내려올 때, 하락할 때 더 좋아요. 왜? 세일가니까. 종목이 올라가면서 계속 올라가면은 상당히 좋죠. 근데 올라갔다 내려오면은 내 평균 단가 높아져요. 여기서 생각했다면. 자, 근데 내려왔다 올라가면은 내 평균 단가가 낮아져요. 그래서 손절가 좀 더 길게 잡으신 분은 손절가가 안 깨지면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다르게 보면은 우리가 주식할 때 상승을 하거나 하락을 하거나 둘 중 하나죠. 물론 승부도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걱정을 한다면, 만약에 걱정을 해야 된다면 어디서 걱정해야 될까요? 상승할 때, 하락할 때. 만약에 상승해도 걱정되고 하락해도 걱정되면은 걱정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하락을 할 때 걱정해야겠죠? 하락을 할 때. 자, 근데 하락도 두 가지예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하락을 하는데 손절가가 여기에요. 근데 손절가가 안 왔어요, 아직. 근데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세일가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 있는 가격대, 손절가가 이탈 안 되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깨지면, 대응을 못했다면 그땐 걱정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상승할 때는 상승할 때는 걱정하면 안 돼요. 행복해야 돼요. 근데 저도 처음에 그랬지만 주식을 처음 할 때는 올라가도 걱정, 내려가도 걱정, 그냥 다 걱정이에요. 그럴 때가 되게 많아요. 저도 그랬고. 물론 경영이 되시거나 고수분들은 아니겠죠. 근데 최근에 아무래도 처음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자, 보면은 자동차 길이 있어요. 자동차 길이 이렇게 있는데, 자동차가 있어요. 자동차가 잘 가고 있으면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박을 것 같아. 오, 오, 또 불안해하면은 언젠간 박아요. 계속 불안하고, 하는 내내, 운전하는 내내 계속 불안해요. 운전해야 되는 사람인데, 주식해야 되는 사람인데 계속 걱정되면, 올라가 잘 가고 있어도 걱정되면은 주식하는 내내 상당히 걱정이 돼요. 이게 뭔 말이냐면, 어떤 항상 기준을 잡아야 돼요. 예를 들면 삼양홀딩스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 종목 보면은 지금 의미 있는 가격대가 원래 여기였어요. 자, 보면은 이렇게 의미 있는 가격대, 자, 여기 저항 기준, 자,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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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항인데 뚫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날 열공펜으로 추천해드렸어요. 자, 근데 손절가를 이 뚫은 양봉의 시초가를 잡아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양봉의 시초가가 안 깨지면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양봉이, 여기 음봉이 떴습니다. 하지만 약간 밀렸다가 음봉이지만 전일의 종가를 살짝 올렸습니다. 일단은 좋은 상태죠. 그래도 손절가는 여기에요. 그리고 얘가 하락이 나와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다음날 또 양봉이 또 떴습니다. 원래는 손절가가 여기였죠. 이게 안 깨지면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였는데, 그 다음날 음봉이었고 그 다음날 양봉이 떴어요. 자, 그러면 손절가는 이제 여기에요. 왜? 더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이 등락률이 10%예요. 너무 크죠? 10%를
손해볼 필요가 없죠. 그래서 손절가는 최대는 이 양봉의 시초가예요. 손절가는 주가가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요. 자, 근데 저는 보통 기준을 7% 잡아요. 7%. 이게 뭔 말이냐면, 자, 요 캔들이 양봉이 7%짜리예요. 요거는 7% 이상이에요. 한 10%라 볼게요. 자, 그러면 7%, 7%까지는 보통 시초가까지 잡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보통은 7%까지는 시초가 잡습니다. 근데 10% 이상, 그러니까 7% 이상 정도는 이 중심을 잡아요. 왜? 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 내가 수익을 보고 있어도 이걸 감안하기 때문에 너무 커요. 그래서 10%는 중심을 잡아요. 근데 여기는 여기서부터까지 약 10%예요. 그죠? 이 캔들이. 자, 그러면 여기까지 잡기는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여기 잡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날 상승 나왔습니다. 손절가를 여기 잡는 거예요. 여기 잡는 건데 여기가 안 깨지면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행복해야 돼요. 정말로. 자, 근데 그 다음날 또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날은 제 기억상 긴 꼬리가 만들어졌어요. 긴 꼬리가 올라가다가 빠졌습니다. 캔들이 이렇게 있었고 꼬리가 좀 길었었어요. 이렇게 더 길었었습니다. 자, 근데 생방송 중에서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전 그날 기준을 여기 잡았어요. 그래서 여기가 안 깨지면은 괜찮다. 그때가 11만 8천원. 전 기준을 여기 잡았어요. 항상 이 캔들에도 기준이 있지만 그 과거에도 어떤 기준이 있어요. 기준을 활용하시면 좋아요. 저는 여기가 안 깨지면은 괜찮다. 걱정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날 여기까지 깨지진 않았고 다시 올려쳤습니다. 근데 올라가다가 빠져도 의미 있는 가격대를 빨리 체크해서 그 의미 있는 가격대가 안 깨지면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수익을 즐겨야 돼요. 결국엔 다시 또 반등이 나왔고. 자, 근데 그 다음날 또 올라갔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요. 여기. 여기 잡는 거예요. 여기 요 날 기준으로. 자, 근데 또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요 양봉을 잡는 거예요. 요 양봉. 종가, 시가 겹친 자리. 자, 그러면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서 잡았다 쳐도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이 꾸준하게 40%, 여기까지 40%죠. 안전하게 40% 챙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까지는 약 한 50% 정도 수익권이에요. 근데 올라가는 내내, 올라가는 내내 걱정이 되면은 올라가도 걱정, 내려가도 걱정, 이래저래 걱정, 한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식은 하락과 상승이 있는데 하락도 손절가가 안 온 이상은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상승할 때는 기뻐야 돼요. 그리고 상승 도중에도 그 의미 있는 가격대 손절가가 안 깨지면은 계속 가져가야 더 수익권이 커지는 거예요. 계속. 물론 실패한 경우도 있어요. 자, 이 종목은 위즈쿠프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 제가 뭐 이때 이제 열공팬으로 추천해드리고 저 리딩 방송에서 나갔던 종목인데 한번 수익을 챙겼고 또 잡아서 상당히 급등이 나왔습니다. 급등이 나왔는데 제가 원하는 기준이 안 왔었어요. 한 번도. 그래서 손절가가 안 왔었습니다. 여기까지. 근데 제가 요날 기준으로 손절가를 제가 요일 잡았었어요. 근데 깨지더라고요. 600원, 3,600원. 그래서 잘랐습니다. 또 올라갔어요. 물론 100%가 없어요. 제가 또 생각했던 어떤 기준. 나는 그래도 여기까지는 내가 못 견디겠어. 딱 여기까지만. 어떤 기준을 잡았기 때문에 미련은 없습니다. 미련은 없는데, 주식엔 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매수는 기술이고, 매도는 예술이다. 제 매도는 정말 어려워요. 어려운데, 그래도 의미 있는 가격대가 안 깨지면 걱정 없이 가져가야 돼요. 그래야 수익권이 더 커지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항상 과거를 보시는 게 좋아요. 과거. 이거 보면은 이 자리가 정고점 자리죠. 이 자리. 과거에 이 자리. 이 자리에 여기까지 왔었습니다. 정고점. 이게 여기서 보면은 약 한 70% 나와요. 70%.
상당히 급등이죠. 자, 근데 차트를 크게 보면은 얘가 이제 박스권 뚫은 거예요. 요 라인을. 그러면 얘는 이제 시작인 거예요. 다시 시작인 거예요. 여기가 스타트예요. 다시 여기가 다시 시작이에요. 시작. 그러면 보통 올라간 것만큼 더 올라가게 돼 있어요. 보통은. 근데 저건 생각했던 금액까지 왔었고 도메인 가격이 깨졌기 때문에 잘랐는데 또 올라가 버렸습니다. 배는 아파요. 배는 아픈데 어 항상 올라갈 땐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장기적인 흐름을 돌파할 때 상당히 좋아요. 옛날에 그 진원도 그렇고 진원수명 가격도 이렇게 보면 상당히 고점이죠. 급등이 많이 나왔어요. 요 자리. 근데 요 자리를 잡으면은 요 전고점이에요. 그죠? 제가 여기서도 한번 말씀드리고 급등이 났었는데, 이렇게 보면 급등이지만 이렇게 보면은 바닥이에요. 이제 박스권을 뚫은 거예요. 요 박스권을, 장기적인 박스권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제 시작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요날, 그 다음날 스타트하고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래서 항상 과거도 자주 보시고 항상 기준을 잡아야 돼요. 손저가, 음인가격대. 그거는 영상 중에서도 뭐 지지와 저항, 손저가 잡는 방법, 뭐 흐름 보는 방법 정말 다양하게 많이 업로드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들을 꼭 보시고 계속 연습하다 보면은 100% 정말 최고점이 팔 수는 없더라도 최고점 부근에서는 팔 수가 있어요. 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무릎에 사서 어깨 팔아라. 자, 보면은 노트스를 다시 볼게요. 자, 보면은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보면은 제가 하락할 땐 잡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락할 때는 잡으면 안 돼요. 하락할 때는 하락이 끝나고 고개를 들어야 돼요. 살짝이라도. 자, 하락이 나옵니다. 근데 이 흐름을 돌파하고 상승이 나와요. 변곡. 자, 하락 꺾으면 변곡. 꺾은 거죠. 방향을 바꾼 거예요. 자, 그러면 보통은 이 자리가 보통 음인 자리예요. 보통 보면 뭐 추세를 활용해서 추세 자리나 이런 자리나 추세, 어떤 기준 여기까지 이어지네요. 이렇게 이어지네, 그죠?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끼리 이으면 그 기준이 나와요. 이쯤이네. 봤더니 음인 자리에서 양봉이 떴고, 꼭 양봉이 떠야 돼요. 음인 자리에서 꼭 양봉이 떠야 되고, 양봉이 뜨고 변곡이 나오면 그 자리는 눌림목 맥점이 된 경우가 많아요. 물론 100%는 없어요. 꺾인 경우도 있습니다. 100%는 아니에요. 그래서 손저가가 그 자리 변곡이 나온 양봉 시초가 손저가 잡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하락 같은 잡지 마시고, 자, 보면은 하락이 나오다가 방향을 꺾습니다. 그리고 좀 올라가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발가락, 여기 이제 발가락이고, 여긴 발가락이고, 여긴 무릎이에요. 무릎. 그래서 최저점을 잡으려 하지 마시고 무릎에 서서 발바닥 하지 말고, 하락이 끝나고 변곡이 나오는 무릎에 사서 최고점에 팔려가지 마시고, 올라가다가 흐름이 꺾이면 거기가 꺾인 거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최고점에 팔려가지 마시고 무릎에서 빠질 때 하지 말고, 빠지고 변곡이 나오는 무릎에 사서 정수리 팔지 말고 어깨 파란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아무리 연습해도 100% 정확하게 탁탁탁 맞출 수는 없어요. 하지만 비스무리하게, 유사하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솔직히 저도 힘들어요. 정말 힘들고 100% 맞출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막 흐름도 막 분석을 해야 되고 분봉도 봐야 되고 정말 다양하게 봐야 되는데, 계속 보면 볼수록 실력은 늘 수밖에 없으니까 많이 연습을 해보시고, 절대 올라갈 때는 걱정하지 마시고, 손절가가 안 깨지면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주식에는 다 수익은 날 수는 없습니다. 몇 개는 손실도 봐야 되고 몇 개는 수익이 나야 돼요. 손실하는 거는 불안매수해서 평균을 갖춰서 손실은 좀 적게 보고 수익을 볼 땐 좀 크게 보고, 이게 자꾸 누적이 돼야 더 수익이 늘어날 거예요. 앞으로도 다양한 영상으로 업로드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